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황윤호입니다. 이달부터 제22대 첫 정기국회가 100일 동안 진행되죠. 최근에 여야 3당의 새 지도부가 구성됐고요.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최고위원회 우리 지역 출신 한준호 국회의원도 당선이 됐습니다. 자, 대광법과 국가예산 확보 등 전북 현안에 힘을 더해줄 거란 기대도 큽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의 유력 단체장 후보들이 최근에 민주당에 복당했고요. 또 전북의 광역의원 정수 확대 공론화도 되고 있습니다. 전북의 지방선거 구도까지 오늘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월간 정치 토크 시간 터놓고 말합시다는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전북의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올해 총선으로 여소야대 전국이 이어지고 있고 전북 출신 민주당 최고위원도 있다고 하니까 대강법이나 남홍 공공의대 같은 전북 수건 사업들이 이번에는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전북이 소외되고 차별받아 온 건 방치하고 큰소리 한번 내지 못한 전북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고 봐요. 여러 요건들이 갖춰진 만큼 존재감을 더 크게 드러내고 도민들에게 성과로 보답하길 바랍니다. 정부가 예산 부족으로 긴축재정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 국가 예산이 깎인 곳은 전북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항상 전북만 소외의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치권이 힘을 모아서 내년 국가 예산도 최대한 증액을 해주시고 여야가 대립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 현안이 얼마나 주목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고요. 저번에 대통령이 전북을 찾아서 힘써준다고 했으니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전북 정치권이 더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지난해 새만금 예산 삭감 때문에 도민과 몇천 명이 국회를 찾아 투쟁을 벌였던 기억이 있는데요. 전부 국회의원들 중에 중진이 많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뭔가 성과를 보여줬으면 해요. 지난해 삭감된 예산만큼 보상 차원의 전북목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네,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전북 해결을 위해서 도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점이었죠. 자, 오늘 두 분 모시고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일보 이경재 개곤논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김영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에 전북 출신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겠죠. 당대표가 다시 연임이 됐습니다. 85.4% 역대 최고 득표율이고 그중에 또 최고위원까지 결정이 된 전당대회 이야기. 이경규 의원님, 당연한 전당대회 결과였지만 최고위원에 대한 경선이 오히려 관심을 더 모았던 대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8월 18일 날 전당대회 행사가 있었는데요. 예. 한 달 전쯤 되지 않습니까? 사실 관심의 초점은 누가 대표가 되느냐보다는 최고위원들이 어떻게 진영이 짜여지냐 이게 이제 관심을 모았고 또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이성윤 전주울 그 의원이 도전을 했는데 컷오프 돼가지고 상당히 낙담한 분위기에서 이제 관망을 하게 됐는데 예. 결국 뭐 종합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85.4%포인트를 해가지고 연임 결정이 됐고요. 또 김두관 후보는 12.12% 생각보다 좀 적은 포인트를 얻어 걸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예. 관심의 초점인 최고위원들은 이제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이 5명이 최고위원에 올라섰는데요. 예. 김민석 의원은 뭐 누적 집계 18.23%, 전현희 의원이 15.88%, 전현희 의원은 그 5위 안에 들지 못했다가 예. 그러면 저 강경 발언 이후로 부쩍 올랐던 그런 케이스인데요.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도 뭐 그 여기 이상 그 밖에서 놀다가 전북 그 선거를 계기로 1위를 하면서 전라북도에서 누적 집계 14.14%로 3위를 기록하면서 최고위원에 올라섰습니다. 예, 예. 김병주 13%, 이현주 12% 이게 5명의 신용이 짜여졌는데요. 앞으로 할 일도 많고 또 대여 투쟁할 것도 많고 또 지역 현안 또 국정 문제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의 그 가열찬 뭐 때로는 투쟁이고 때로는 또 협치고 이런 것들이 보여줘야 될 텐데 아직은 정쟁의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은 우리 전북에서 바라보는 전당대회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 뭐 예상했던 대로 예. 된 거고요. 제가 그 이제 보는 건 그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가 그 낮은
어떤 순위를 하다가 아주 강성 발언을 통해서 그 상위로 가서 이제 최근에 당선되는 예를 보듯이 민주당의 어떤 이번에 투표율이 전체 당원의 30%좀 넘었다고 하는데 예. 대부분 아무래도 이렇게 강성 지지자들 권리당원 그렇죠. 중심의 투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분들의 입맛에 맞는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상위권에 되고 또 당대표 이재명 대표도 물론 후보였지만 그 이재명 대표의 지지를 받는 분들이 상위권에 어떤 랭크됐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정봉주 전 의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 현 기득권 체제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은 뭐 이유희화를 막론하고 예. 본인도 팬덤이 있다고 자부했지만 무기력하게 아예 뭐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다가 아예 최고위원 순위 밖으로 밀려나는 어떤 상황들을 보듯이 예. 좀 우려할 만한 상황들이 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 어떤 정당인데 그 어떤 다른 목소리가 쉽게 말하면 안착할 수 없는 어떤 형태로 가서 현재의 민주당 모습을 꼭 좋게만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당내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안에서 합일점을 이루어 나가는 정당이 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도 제대로 펼 수 있는데 너무 한 목소리 중심의 어떤 정당으로 가고 있는 것들은 좀 안타깝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이번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 우리 뭐 이후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전북 출신들이 뭐 지도부에 많이 과거에 비해서는 입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진성준 의원을 잘 아는데 정책위 의장을 예. 맡고 있는데 진성준은 여기 떠난 지 벌써 지금 이제 거의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35년 정도 됐단 말이죠. 예, 잘 아시죠, 김영희 대표님. 근데 예. 그분 이제 여기 사람이 아니죠. 여기 사람이 아니고 그 진성준은 성격에 정책을 필 때 예. 뭐 당을 위한 정책을 전라북도를 위한 정책을 필리도 만무할 뿐데 물론 개인적인 뿌리가 여기니까 여기에서 뭔 협조 요청하면 좀 도와주려고 하겠지만 실상 지금까지 어떤 일관된 어떤 진성준 의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여기를 고향이나 본적에 두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라고 보면 예. 그 자기 지역구 어떤 중앙 정치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거지 너무 우리 지역에 어떤 출신들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것들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여기에 뿌리를 두고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힘을 발휘해야만 우리 전라북도의 어떤 현안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거지. 예. 여기 출신들이 많다고 해서 뭐 과거에는 많지 않았거든요. 과거에는 더 많았거든요. 실은 숫자나 예. 이런 걸로 보면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지자체 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예. 단결해서 힘을 발휘할 때만 알겠습니다. 우리 전북의 발전이 견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도 이경재 의원님 21대 때하고 너무 비교가 되니까 초재선으로 이루어졌었고 지금의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이고 정책위원회 의장 최고위원회 한준희 의원까지 어쨌든 뭐 떠난 지 오래됐다고는 하나 그래도 민주당의 중앙당에서의 직책을 맡고 있기에 전북에 대한 기대가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경선 과정에서 보면은 전북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홀대가 매우 심각하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21대 국회보다는 상당히 지도부 입성이 좀 두드러져 가지고 예. 뭐 전망을 좀 밝게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저희들이 관심을 쏟았던 부분은 최고위원 입성이었거든요. 예. 21대 때 한병도 의원이 도전했다가 낙마를 했고 그때도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은 전라북도 지역의 권리당원이랄지 대의원 또 당원 숫자가 많은데 그렇죠. 거의 그런 비율만큼 얻지 못해가지고 이게 뭐냐 이런 소리를 이제 듣기는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성년 의원이 또 도전을 해서 컷오프가 됐는데 맞습니다. 저는 일단 도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예. 두 분 다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전도 하지 않고 그냥 그런 그 밥상을 받아들면은 숟가락질 뭐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도전을 하되 예. 뭔가 좀 성취를 해야 되고 성취하려면은 지역의 어떤 응집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응집력이 뒷받침이 안 된 대목 그 대목을 지적을 하고 싶은 대목이고요.
금방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라북도는 지금 현안들이 상당히 그 막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전라북도의 어떤 대외적인 자존심이랄지 인지도랄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실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 궤도에 올려놓는 그런 정치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지금 당 지도부 입성이 누가 하냐 또 몇 명이 어떻게 들어가냐 이것이 과제였었는데 일단 아까 짚어본 것처럼 김윤덕 사무총장, 진성중 정책위의장 예. 또 그다음에 한준호 의원이 이제 2선인데 경기도 고향 을입니다. 지역구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 출신은 전주고 전주 교동에서 태어나서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연세대를 나온 것 같은데 일단 한준호 의원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정치인이었는데 예. MBC 아나운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정치로 이제 변신을 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번에 최고위원 경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바로 한준호 의원이 케이스인데 한준호 의원은 사실은 그 5위권 밖에 있다가 그렇습니다. 전북에서 1위를 하면서 누적 집계 3위로 최고위원 입성은 화려하게 부활한 그런 케이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예. 한명동한테 당구하는 지역의 어떤 여론도 좀 많고 또 그 한준호 의원 본인도 아마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지역의 어떤 국정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안들이랄지 이런 것들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예. 추동시켜 나갈 걸로 보이는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예. 이제 9월 국회가 이제 문을 열었기 때문에 예. 예산심의랄지 상임위 활동이랄지 또는 국정감사까지도 뭔가 두각을 나타내겠고 아마 그런 과중한 어떤 부담감 속에서 최고위원 역할을 예. 수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잠시 후에 한준호 최고위원을 전화 연결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만 국회가 이제 개원을 했습니다.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전북에서 민생 토론회 정읍에서 하시고 가셨습니다만 기대를 했던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요. 우리 두 분의 패널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전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또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중앙당은 전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또 그 안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국회의원들 그리고 전북 출신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기대치는 실제로 우리가 얼만큼 가져야 될지 김영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맨날 우리 전북 얘기할 때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홀대, 소외, 늘 항상 낙후 이런 수식어를 사용해 왔는데 그 윤석열 정부에서 전북은 정해져 있죠. 한 자릿수 밑에다. 아니 지지율이. 우리가 예. 지지한 만큼 그 쉽게 말하면 뭐 얻는다고 보면 현재 우리가 그 전라북도가 어떤 정치적 색깔 뭐 한 당에 대한 3, 40년 지금 뭐 무한대 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상대당한테 뭘 기대하는 건 뭐 지분 있죠. 그 2.7% 지분 정도 저는 인구나 그 인구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뭐 대한민국에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뭐 중요한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쉽게 말하면 모든 데서 소외받고 있고 최근의 어떤 모습은 강원도보다도 여러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전에는 강원도하고 전남을 믿었는데 이제 그쪽도 다 추월을 해가지고 이제 제주도하고 경쟁하는 상황으로 예. 갔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모든 면에서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전라북도 뭐 예산이든지 현안이든지 막 휘황찬란하게 써 있지만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면 항상 꼴등이거든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더덥다 저 정도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수십 년 동안 그 어떤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그나마 그 혜택이 있었다면 그건 광주 전남으로 간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모든 면에 있어서는 대표성은 광주 전남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게 사실이고 그 안에서도 또 우리는 소외를 받다 보니까 뭐 전북목 찾기를 또 지난 지방정부에서는 또 하고 그랬어요. 그런다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어떤 구조화된 조건 속에서는 우리 전북 스스로의 어떤 발전 전망들을 마련해 나가는 돈이 없다 보니까 항상 중앙정부를 찾아볼 수 없고 뭐 유치, 기업 유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생적인 자발적 자기 발전의 어떤 노력들이 예. 없다 보니까 항상 그 외부 힘으로 투자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전라북도에 투자할 이성적인 기업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대한민국에. 왜냐하면 여기 와서 인프라가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땅값이 싼 것도 아니고 뭐 조건이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너무 슬프네요. 근데. 자본주의의 기업을 어떤 공장을 만들 때 주변 여건, 교통 인프라, 인구 뭐 여러 시장도 없고. 아니, 그래도 새만금의 2차 전지 특허단지 지정되면서 새만금 100년 돼도 안 될 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 새만금 80 몇 년부터 나 죽기 전에도 지금 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년 넘게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도 가속도를 내고 있기에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예. 그 버스 타고 한번 부산 한번 갔다 와 보세요. 그런 이야기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남에 한번 섬 쪽 투어를 한번 해보면은요. 예.
그 쉽게 말하면 우리 새만금에 30년 늪에 빠져 있는 동안에 다른 지역은 새만금의 몇 배 되는 예산과 자본이 투여돼 가지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다 해갔습니다. 우리가 낙후됐다고 해서는 강원도도 전라북도보다 나서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새만금은 우리 전라북도한테는 망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도 않는 거.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뭐 예산 주기 싫으면 새만금 피게 되거든요. 그래서 새만금 예산은 우리 전북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북에는 멍해처럼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 전라북도가 앞으로 하면 그 우리가 그런 생각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경제 전문가다 하는데 저는 우리가 그 기업 유치나 뭘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그 공예 산업에 들어올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예. 나머지는 우리 그나마 우리 전라도에 뿌리를 두고 하고 있는 강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지금 시대는 큰 역사가 오래된 기업이나 공장이 있으면 발전하는 게 아니라 예. 신생 기업들도 얼마든지 글로벌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육성하는 데 더도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해봐요. 진행자로서 이 중심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추석을 앞두고 우리 도민들 또 귀성객들에게 희망이 되는 전북의 어떤 변화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거 일리가 있는 말씀이세요. 사실 새만금을 우리가 40년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토끼를 지켜야 된다는 말씀, 기업 유치로 인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고 있지 않은 솔직한 말씀 속에서 그래도 다각적인 구도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나마 새만금의 2차 전지 특화된 지정되면서 협약이긴 합니다만 10조 넘는 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속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새만금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잼버리의 파행으로 인한 예산 삭감 속에서 우리 도민들의 자존감이 너무 많이 상실됐고 목소리를 내긴 했습니다. 정치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뭐 찍어준 사람들, 지지를 보내준 사람들이 우리 도민이기에 이제부터라도 그래서 22대에 거는 기대가 큰 게 아닐까. 그래서 중앙당에 여기서 말하는 민주당의 중앙당의 중책을 맡은 분들에게 거는 기대 그리고 초재선으로 이루어졌던 21대보다 이제 5선부터 초선까지 10명의 국회의원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됐기에 이런 말씀을 해보는 겁니다. 이경규 의원님 좀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일단 희망적으로 봐야 되겠고 이렇게 끌고 가야 되겠는데 일단은 그 이 윤석열 정부의 이 행태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해야 예. 우리의 정치 역량이 좀 강화된다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면은 그 이상하게도 윤석열 정부는 그 뭔가 좀 매사에 자신이 없어 보여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현안에 대해서도 특히 이념적인 어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갈라치기를 해요. 보수 진영과 또는 뭐 진보 진영 그리고 내 편만 거들고 가는 그런 갈라치기를 하기 때문에 국민 통합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떨어지는 거고 특히 이걸 이제 지역으로 또 대입을 시켜 보면은 특히 이제 전북 같은 경우는 정치 역량도 부족하고 또 진보 진영이고 또 일단 투표에서 표가 적게 나왔잖아요. 여기는 지금 뭔가 본인이 대통령 본인이 이야기한 그 공약들 그것도 이행도 하지 않고 그렇죠. 또 민생 토론이라고 해갖고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보면은 전혀 뭐 그런 주의 있게 눈높이 도민 눈높이 어떤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또 과거에는 지역의 어떤 공약 같은 거를 지역에 순방할 때 어떤 노드병을 좀 제시한달지 또 네네. 힘을 실어줘가지고 예산 조치를 좀 한달지 관련 부처로 하여금 그런 것들이 자주 있었는데 그런 것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갈라치기 하는 것들이 지역에 내려오면은 상당히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게 바로 전북 같은 지역이다. 이제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이번 최고위원 문제도 좀 뭔가 입성을 해가지고 우리 정치 역량을 강화해서 뭔가 이런 것들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가 있었고 특히 지난 총선 때에는 22대 총선 때에는 그래서 중진 소환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진들이 뭔가 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막힌 걸 좀 뚫고 또 정부 여당하고도 좀 소통할 것은 소통하면서 현안 완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뭐 중진 소환론이 일부 성공을 했지만 이제부터 이제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국회는 이게 해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그런데 국정감사를 통해 해부를 해야 되고 예산 심의 때 예산의 어떤 그 적절성 문제랄지 편향성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또 해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뭔가 좀 균형을 맞춰주고 또 덜 들어갔던 지역 이런 것들을 또 돋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역할을 중진들을 비롯한 우리 대거 정치권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정치권들이 이걸
바로 잡아 나가는 그런 9월 국회가 되고 특히 국정감사를 통해서 뭔가 좀 파헤칠 것 파헤치고 대안도 좀 제시해야 되겠고 또 예산심의 때는 추상 같은 송곳 같은 그런 날카로움으로 뭔가 편파적인 걸 들춰내가지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과제라고 보고 있겠는데요. 예. 덧붙여서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균형 발전 추진하면서 혁신도시 시즌2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 그랬는데 총선 때 총선을 앞두고 이거 하면 너무나 지역의 어떤 갈등의 소용돌이로 흘러간다 해서 총선 끝나고 하기로 했거든요. 그걸 이제 우동기 지방세 위원장이 그렇죠. 공식화했고요. 근데 총선이 끝난 지 벌써 지금 5개월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 2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걸 왜 지금 발표하지 않고 만지작거리고 있는지.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을 해야 지역에 좀 뭔가 좀 숨통을 트이고 지역의 인구 문제랄지 일자리 문제랄지 기업 유치랄지 이런 것들이 화랑을 좀 보일 텐데 예. 지금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그걸 투자를 좀 해야 되고 경기 부양 효과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잡아 나가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9월 국회에서도 우리 정치권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치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선수로 결정이 되는 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대를 해보는 건 이제 5선부터 중진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에서 가장 실력 발휘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게 이제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그리고 이런 중책을 맡느냐 아울러서 인사청문회랄지 국정질의에서의 활약상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민들은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김영희 대표님. 그런 활약상을 이제 볼 수 있는 시기가 오는 것이 바로 예산 국회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 선거 끝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기 국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과거보다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대선 후보까지 했던 우리 정동영 의원이 예. 이제 국회에 입성해서 이미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과거 어떤 초선들만 있을 때와는 다른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예. 더 중요한 건 이제 국회에서 얼마만큼의 전북의 존재감 그리고 전북의 현안에 대해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느냐 문제가 있고 예산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강원도하고 똑같아요. 거의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현재보다는 더 늘어나야 하는데 전혀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뭐 작년에는 더 깎였잖아요. 뭐 그런 과정들을 예. 이제 극복하는데 우리 정동영 의원이 가장 큰 역할을 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광법 문제나 이런 데서 이춘석 의원도 사선인데 그렇죠. 예. 뭐 일단은 언론 보도를 보면 뭐 목소리를 좀 이렇게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결과로 이제 나중에 평가해야겠지만 그럼 나름대로 이제 역할을 할 것 같고 안혜영 의원도 지금 상임위원장이잖아요. 환노위. 예. 예. 환노위 상임위원장이면 예산 과정에서 평 의원보다는 뭐 보통 50억에서 100억은 더 가져온다고 그래요. 몫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 큰 돈은 아닌데요. 그 몇 배 정도 될 예, 겁니다. 그러니까 예, 예. 최하가 이제 그렇다는 건데 그런 데 있어서 뭐 역할을 저는 예, 해야 하고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당은 틀리지만 조배수 의원도 선수로는 지금 5선입니다. 5선입니다. 예. 5선이고 또 뭐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현 정부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분이 또 있고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겠죠. 나름대로 역할을 할 거라고 보면 전반적으로 이분들이 국회 내에서 자기의 어떤 선수에 맞는 그 예. 정치적 비중에 맞는 역할들을 한다면 과거와는 훨씬 더 많은 어떤 획득이 있을 것 같고 김관영 현 체제도 이제 꺾였잖아요. 2년이 이제 넘어갔죠. 넘어가고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현 이러한 정치권과 굳건하게 이렇게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어떤 전북의 현황 가장 지금 요즘 현황으로 보면 새만금은 언급하고 싶지 않고 그 대광법하고 공공의료 문제인데 예. 이런 것들에 있어서만큼이라도 확실히 어떤 답을 길을 보여줘야 한다. 이제는 언제까지 지금 대광법하고 공공의료가 현안으로 이야기된 지가 지금 5년도 넘은 것 같아. 이 방송에서만 해도 대광법 공공의료 문제가 이야기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공공의료는 뭐 더 오래됐죠. 네. 예, 예. 서남대 폐교 폐교 이후에니까 뭐 벌써 10년 된 것 같고 대광법은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우리는 광역도시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피해를 받아왔는데 이제 그런 데가 우리 전라도 강원도밖에 없어요. 근데 강원도는 수도권과 거리가 있으니까 막 도로로 철로 막 뚫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전라도는 여전히 소개됐고 예산도
이게 있는 집안은 국비 지원을 받는데 전라북도는 없는 집안은 국비 지원도 못 받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예. 지금 대수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이번에 우리 전북 정치권이 선수도 고루도 높아졌고 역량 있는 국회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상임위원장 말씀하실 때 뭐 몇십억이 큰 돈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건 큰 돈인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산을 가져오는 것에 비하면 적은 양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예산 그러니까 국회가 이제 개원하면서 예산 국회 또 국정감사에서 정치력 발휘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이경재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그 우리 전라북도 규모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되냐면 이거 한번 현황을 좀 보고요. 예. 9조 600억 원입니다. 2년 연속 뭐 구조대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이건 한 빈약한 수준밖에 안 되고 강원도 같은 경우가 9조 7천억이에요. 6천 같은 특별자치인데요. 6,400억이 더 많습니다. 과거에는 강원도가 전라북도를 뭐 따라잡지 그렇죠. 못한 그런 예. 2년 연속 지금 전라북도가 강원도 뒤지고 있는 상황이고 충청북도도 9조를 넘어서 가지고 뭐 언론 그쪽 보니까는 9조 원 시대에 진입했다고 막 자랑하고 막 그러던데 그만큼 우리 전라북도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다른 지역은 일치월장하고 있고 그 속에서 전라북도의 어떤 그 포지션이 정말로 너무 작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예산심의 같은 거는 이제 전북 자치도 하고 그 국회 각 상임위별로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 이미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당 차원의 화력을 좀 지원받아야게 뒷심을 그렇죠. 발휘가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최고위랄지 이런 그 지도부 입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측면을 중진들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진들이 적어도 3선 이상급들이 좀 맡아가지고 특히 이제 전체를 다 커버를 할 수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OC 부분 이건 이제 국토교통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대관급 같은 어떤 제도 개선 문제. 대관급 같은 경우 이성년 의원 뭐 이건 헌법소원을 지금 제기한 상태고 김민덕 의원이랄지 이춘석 의원이 노력을 하고 있고 법 개정을 통해서 전라북도 같은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게끔 한다고 그러는데 예. 사실은 국토교통부는 뭐 별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호의적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기재부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기재부 동의 얻지 못하면은 여당이 또 움직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 어떤 반응이 가장 좋은데 기재부는 아직도 요지부동 이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시간 때문에 체육이랄지 뭐 문화랄지 예술이랄지 많습니다. 교육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불이익받는 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들을 국정감사를 통해서 각 부처별로 들춰내고 그래야 대안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들춰낼 때 들춰내고 송곳지를 통해서 뭔가 하고 그래서 대안을 마련해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지도부가 단합하고 또는 그 수기를 통해서 버릴 거 버리고 또 취할 거 취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그냥 결국은 예산 결산 그 소위에서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김영기 대표님, 이경재 의원님 방송에 출연하셔서 쓴소리 많이 하시잖아요. 쓴소리를 한다는 건 내가 정확한 소신을 가지고 있기에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의 쓴소리를 우리 도민들이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것들에서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춘석 의원이 그나마 그래도 대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SOC 예산 관련해서 쓴소리를 좀 내고 있어서 이러한 것도 사선 정도가 되고 물론 한 번에 낙선 이후에 어떤 반성을 많이 했다고 해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 목소리를 좀 내야 되는 시기에 22대 국회가 아닐까 싶은데 김영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는 눈에 가시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동영 의원이나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왜 올드보이를 소환했는가 전라북도 민심이 대표적으로 정동영 의원과 이춘석 의원이 다시 돌아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돌아오기가요. 근데 돌아왔다면 그만큼 도민들이 그 과거에 비해서 질이멸멸한 어떤 전북 정치권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요구한 거 분명한 사실이 그게 일부 적용돼서 돌아오셨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이분들의 미래라는 건 민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민심의 뜻대로 더 해야 그 본인들의 어떤 정치에도 미래가 더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 두 분은 진짜 미래 그 다음 선수를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뛰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면 또 뭐 좋은 결론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앞장서서 역할을 해주고 우리 전라북도 이번에 보면 대부분 3선이거든요.
삼선이 많습니다. 근데 이 우리 전라북도 삼선의 특징이 있어요. 그림자예요. 밀실형이고 예. 우리 한병도 의원, 김인도 의원 대표적인 그림자 밀실형이단 말이죠. 그래서 뭐 드는지 몰라요. 항상 보면. 아니, 우리 그래서 김영기 대표님의 생각이시고요. 예, 제 생각이에요. 예. 예, 제 생각인데 실제로 우리 한병도 의원도 뭐 지난번에 최근 나왔다 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정치 활동에 대해서 본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오픈을 거의 않고 성격 자체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김인도 의원도 밀실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사무총장을 맡았으니까 역할을 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앞장서서 해야 하고 또 안혜영 의원도 있고.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차기 지방선거 때 도백이라든지 이런 헛된 꿈을 꾸면 겉으로는 단결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 겨냥하고 있어가지고 서로 끌어주는 게 아니라 서로 긴장 관계를 조성할 수 있고. 아니 근데 그래서 지난 지방 선거 때 이미 경선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헛된 꿈이라고 말씀을. 아니 내가 말하는 건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면 도민들이 알아서 뽑아줍니다. 아하. 그 권리당은 몇 명 더 모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권리당은 문제로 됐으면 김관용 의원이 지사를 어떻게 됐겠어요. 김관용 당원집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삼선 아는 사람들이 미래 정치를 꿈꾸는 건 좋다. 예. 본인이. 근데 실제 그 무기를 중앙정치 무대에서 우리 전북을 위해서 쉽게 뭐 헌신하고 희생하는 걸 통해서 알겠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얻어야지. 예. 맨날 골목대장처럼 해가 와갖고 동네 와가지고 주말만 되면 뽀로로 와가지고 당후 모집이나 동네 해갖고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전화 연결해야 될 한준호 최고위원이 많이 긴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경재 전북일보 개건논설위원 그리고 참여자치 전북 시민연대 김영기 대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역 출신의 최고위원이 당선됐습니다. 한준호 최고위원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고위원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개인적인 인연도 있습니다만 네. 최고위원이 됐고 고향에 와서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도민들께 먼저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최고위원 당선이 그 전라북도권에서는 아마 그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그만큼 어깨가 무겁고 전북 1위라는 그 막중한 책임감을 숫자로 나타내 주셔서 그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우리는 그냥 지지를 보내준 게 아닙니다. 한준호 위원이 전주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전북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현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최고위원이기에 아마 많은 지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전북의 현안에 사실 네. 지역구가 경기도 고향을이기 때문에 고향이긴 네네. 합니다만 현안 살피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실은 이제 그 지역구만 보면은 현안을 살피긴 어려운데요. 예. 제가 국토교통위원회에 지금 3연임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4년째 국토교통위원회에 그러네요. 있는데 예.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게 또 예산결산 기금의 소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대부분 이제 예산 시기가 되면은 각 지역의 현안들을 제가 직접 다루게 됩니다. 예. 실제로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나운서 때도 그렇고 정치인으로서도 한준호 의원의 어떤 노출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 좀 더 드러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는데 조금 자제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최고위원이 네네. 되셨기에 이제 좀 노출하고 싶은 욕구도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 노출의 정도라는 게 본인의 이제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예. 이거를 좀 더 내가 좀 인지도를 쌓을 것이냐 아하. 아니면 자기의 일의 성과로서 이것을 비출 것이냐 이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저는 이제 21대 때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깊이 파들어가면서 맞습니다. 제가 직접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많은 국민들께서 봐주셨고 예. 뭐 이런 것들이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 표로 결집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일의 성과로서 좀 인정을 받길 바라지 예. 그냥 많은 방송과 이런 데에 나타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인연과 지지자로서 드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두 분 네. 패널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저보다는 두 네네. 분의 질문의 형식으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규 의원님 네네. 인사 나누시죠. 아이고, 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경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역시 목소리 말씀씨 뛰어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그 한준호 우리 최고위원님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남다르게 어떤 애정을 갖고 있고 또 네, 특히 현안들이 너무 막혀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네,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대 때 한병두 의원이 최고위원에 도전했다가 떨어졌고 네. 이번에 이성윤 의원이 도전했다가 또 컷오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런 역할을 좀 해달라는 기대감 또 그래서 저번에 저 전당대회 때 전라북도에서 네. 1위로 몰아들였고요.
네네. 전라북도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지금 국토교통에 관련 대광입법이죠. 네. 대광법인데 네네. 그냥 법 개정도 해야 되겠고 또 기재부의 동의를 좀 설득하는 문제 남아 있고 네네. 일단은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제가 그 최고위 선거 끝나고 나서 네.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일단 긍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대광희 위원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은 받아냈습니다. 예. 그리고 맹성규 위원장님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전북권과 함께 저희가 회의를 주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광입법을 통과시켜서 전북이 대광입법의 그 수요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것을 찾아낸 직접적으로 법으로 강제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대안으로서 대광입법뿐만 아니라 전북이 광역교통과 관련돼서 소외되지 않도록 만드는 법이 있는데 두 가지를 지금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전북에 계신 분들이 소외감을 좀 덜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꼭 그렇게 네. 되기를 바라겠고요. 네네. 특히 이제 한준호 의원님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 화려하게 부활을 하셨고 특히 전북 유권자랄지 도민들에게 각인이 됐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지역구는 고양시 을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뭔가 좀 최고위원은 할 일이 더 많고 국정도 많고 그랬는데 네. 전라북도 일을 얼마만큼 들여다볼 수 있을지 또 우리 네. 도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애정을 갖고 대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그 궁금한 점도 있고 제가 앞으로 최고위 기대가 선거가 크다는 끝난- 측면에서 예. 네네. 네, 제가 최고위 선거가 끝난 지 이제 한 달 좀 넘었는데요. 제가 지금 3주 연속 전북을 주말마다 내려갔었고요. 아 네, 그랬나요? 내려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지역 현안들을 좀 이야기 듣고 있고 또 제가 다음 주겠죠? 9월 11일 되면은 전북 예산과 관련된 회의를 하는데 예. 당대표께서 본인을 대신해서 저를 내려보내세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예산 협의를 하고 이 부분들을 당과 함께 풀어갈 준비를 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제 고양시 을에서 당선될 당시에 제가 수도권 최다 득표를 했었는데 예. 그 이유 중 하나는 어쨌든 한준하면 신뢰감이 간다. 그리고 일에 대한 성과가 잘 나온다. 이 두 가지가 최다 득표의 요인이었다고 분석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이번 최고위원이 된 거는 고양시 일뿐만 아니라 제가 전국구의 의원이 됐다라는 개념이기도 하고 또 전북에서 최다 득표를 받았기 때문에 전북을 위해서 제가 전북인 출신이기도 하지만 그를 위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던 신뢰감 그리고 성과로 보답을 하겠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영희 대표님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먼저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당시 경선이 있을 때 그 전북 경선 앞두고 우리 주변에 저는 민주당원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 네네. 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전북 출신이라고 하는 분이 2년을 강조하신 분이 우리 한준호 의원님하고 민영배 예. 광주 네, 광주에 네. 그래서 저는 잘 모르니까 또 민영배가 또 전북표를 많이 얻어가나 그랬는데 네, 만약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한준호 의원님이 전북에서 1등을 하셔가지고 이제 상위권으로 3위로 올라섰잖아요. 예. 저도 결국 그런 놀랐습니다. 기조가 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의원님도 놀라셨죠. 그렇게 표 저도 많이 나올 줄 몰랐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놀란 만큼 갚아야 합니다. 놀란 만큼 당연하죠. 갚아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또 한 놀란 건 여기 전라북도에서 초중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네. 전혀 한 번도 저는 언급된 적이 없어요. 제가 좀 지식이 얕고 폭이 좁아서 그런가 모르지만 네. 한준호 의원님이 우리 전북 출신으로서 경기도 고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자체를 모르고 저는 네. 그냥 아나운서 MBC 아나운서 출신 네. 그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가 네. 이번에 민주당 경선을 보면서 어떤 저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네. 그 저력에 힘을 보태 우리 전북민들의 어떤 입장, 민주당원들의 네. 입장이겠죠. 그걸 봤는데 네. 그 앞으로 지금 대광법 문제나 이런 것은 뭐 국토위 소관이니까 그 기재부라든지 정부하고 협의 과정 속에서 잘 헤쳐나갈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지역 토박이다 보니까 네네. 우리 과거에 제 친구들도 그렇고 선후배들도 문인만 어떤 고등학교 후에 서울로 가서 네네. 뭐 5년 운이 좋으면 5년 한 번 정도 이렇게 성묘길에 스쳐 지나가는 인연 있고 이런 네, 분들 네. 많이 있지만 또 그 사람들의 애환도 있죠. 중앙으로 가면 전북을 숨기거든요 대부분.
왜냐하면 호남 사람들의 어떤 차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네, 네. 그 본적 동긴 사람이 많아요. 서울로 경기도나. 그래, 저는 그렇지는 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인 중에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젊고 패기 있는 우리 한 의원님은 벌써 3번 왔다고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네. 정동영 의원을 만났더라고요. 네, 정동영 의원이 맞습니다. 다른 약속을 깨고 한준호 의원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아, 들었거든요. 제가 식사하시는 데를 제가 찾아갔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약속이 깨졌다고. 그래서 네.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한준호 의원하고 네. 갑작스러운 만남이 이렇게 네. 성사가 돼가지고 네네.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연한 자리에서. 그래서 네. 이렇게 네. 내려오고 있구나. 날카로운 네. 질문 한번 해주시죠. 열심히 한다는데 아, 예. 제가 네. 무슨 질문을 한들 아하. 뭐 네. 열심히 한다고 하고 또 예산까지 또 협의로 당 대표를 대리해서 내려온다는 분한테 드릴 질문 없고 아무튼 그 네. 초심과 마찬가지로 지역 활동이 중심이지만 예. 또 네. 고향인 우리 전북을 위해서도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물론입니다. 네네. 예. 뭐 날카로운 질문은 할 게 없네요. 예. 그럼 이제 제가 해야 되나요? 예. 네. 사실 우리 김영희 대표님이 당원은 아닙니다만 한준호 의원님의 어떤 활약상은 대선 후보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캠프의 수행실장 항상 늘 옆에 계셨고 늘 항상 브레인 역할을 해오셨던 분이고 또 민주당 원내 대변인도 하셨고 지금 재선 뭐 전국구의 의원이 되셨다 이런 말씀에 배경의 신뢰감과 성과가 보여준 결과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의원님. 네네. 이걸 이제 실현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야 성과가 나와야 신뢰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최대 현안으로 무엇을 물론 이제 국토위니까 네네. 상임위 안에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무엇이라고 네.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라북도가 특자도로 예. 이름만 일단 명패를 팠는데 예. 특자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분들을 좀 챙겨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치 재정권이라든지 자치 조직권이라든지 또 자치 입법권 같은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가 좀 마련이 안 돼 있잖아요. 예.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전라북도만의 산업들을 육성을 하고 전라북도만의 계획들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그 제도가 빨리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뭐 그 밖에는 뭐 새만금이라든지 이런 예산적인 부분들은 사실 그 뛰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뛰고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좀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전라북도권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특자도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만들어내는데 조금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전북의 현안을 살피기 위해서는 페트롤 전북이나 토너크 마랍시다를 많이 시청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한마디 해도 되나요? 도정과 예 말씀하시죠. 그 말씀 중에 이제 전국구가 되었다고 하다 보면 우리 전국구에서 전라북도는 3%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전북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전국구가 아니라 네. 지역은 고향이지만 전북의 민심의 지지를 받았다. 그렇게 좀 표현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 거다 보면 이제 예. 경상도도 신경 써야 하고 뭐 수도권 신경 써야 하고 이러다 보면 전북은 또 네. 잊혀지거든요. 예. 네, 잘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예, 네. 앞으로 지역의 언론과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네, 참여도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시니까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전북 출신의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된 한준호 재선의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사실 우리 김영기 대표님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쓴소리 같습니다만 애정 어린 말씀을 하셨어요. 문의가 전북인 것이 전부가 아니고 실제로 어떤 현안을 공부하고 있고 꼼꼼히 살펴보고 있고 그것을 국회의원으로서 목소리를 내서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여기까지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기에 쓴소리긴 합니다만 애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뭐 전북 출신이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10명의 지역구 국회의원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일일이 한 분 한 분을 다 말씀드리기 어떤 분은 친정이고 어떤 분은 시댁이고 어떤 분은 뭐 그 처갓집이고 사실 고향이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평상시 얼마나만큼 현안을 가지고 살펴보느냐. 그래서 22대 국회에 거는 기대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경규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 문의만 전북인 사람도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전번에 정은천 의원이 호남동행 그렇죠. 뭐 50여 명 접촉하고 그 가운데서 19명을 이제 호남동행 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역시 문의만 호남동행이었던 그런 거 드러났지 않습니까? 정말로 전라북도가 필요하고 절실할 때
그 외면해 버리는 그런 동행 의원들이 많이 있었고 잼버리가 바로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였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측면을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특히 이제 한준호 의원이 이제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초심은 뭐 전라북도 1등을 몰아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전북이 현안이랄지 모든 걸 뭐 축해 잡고 나갈 수밖에 없지만 이게 좀 이제 시간이 흐르면 또 흐릿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초심을 잃지 않도록 당부한 것도 중요한 메시지가 됐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2선이고 나이가 50살이고 그래서 아마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 것 같은데 사실 당내에서도 최고위원 가운데서도 찐 이재명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유일한 사람으로 그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뭐 다른 사람들 다 친 이재명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원래부터 찐 이재명 맨 처음부터 시기적으로든 그게 이제 한준호 의원이라고 딱 한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초심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전라북도의 민심이랄지 어려움 현안들을 전달해서 당론으로 경우에 따른 당론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당론으로 추진하고 당에서 밀어붙이는 그런 힘을 동력을 추진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방선거 관련해서요. 민주당에서 복당을 신청했고 영입이 된 사례가 있어서 이게 어떤 이제 또 시그널일까? 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 김영기 대표님, 상당히 많은 인사들이 전현직 자치단체장들이 다시 복당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실제적으로 이미 그 많은 분들의 복당이 받아들일 걸로 예상된 건 그 정강에서 민주당 중앙당 지도부에서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헌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쉽게 말하면 페널티 없이 이렇게 복당을 받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미 사전에 띄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그 복당이 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예. 대부분이 이제 그 현 단체장들은 거의 다 복당이 됐죠. 순창도 그렇고 이제 무주도 그렇고 이제 복당들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그 실제 그 차기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었던 몇 분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보 결정이 났던 어떤 임정엽 전 단체장 예. 완주군수가 있고 또 그 쉽게 말하면 장수의 장영수 전 군수 여기는 아예 복당이 안 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완주의 정치인들도 이제 복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호불호가 있는데 복당의 절차를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강력하게 동의하면 대부분 복당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예. 특별한 근데 실제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그 완주에서 이렇게 뭐 전 의장이 송 전 의장이 이런 분들이 복당이 안 예, 됐는데 맞습니다. 그 뭐 안혜영 의원이 반대했겠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임정엽 전 군수인데 정동희 의원이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지지를 한 모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최고위원회에서 뭐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정청래 의원한테 확인한 건 아니니까 정청래 의원이 앞장서서 반대를 했고 그래서 결정은 유보가 났지만 실제 복당이가 어려울 거란 이야기들이 솔솔 새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임정엽 전 군수 같은 복당을 진짜 진심으로 하려고 생각한다면 현재와 같은 방식이나 훨씬 더 강력한 그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런 예. 복당 과정이 쉽게 말하면 지방선거와 연동돼 가지고 지방선거에 아예 민주당이 복당하지 못하면 출마 자체가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무소속으로 되기는 어려우니까 상당 부분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지역 정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데 저는 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복당들이 돼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그 어떤 견제 세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역구 내에서 예상되는 지역구 내에서 상대 후보 진영에서의 어떤 중앙 정치에 대한 뭐라고 할까 로비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먹혀가지고 복당이 안 되는 예.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한마디로 표현 제가 볼 때는 힘 있는 사람은 복당이 되고 힘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게 민주당의 어떤 복당의 누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면복권도 그렇잖아요. 힘 없는 사람은 죽어도 안 되는 거고 있는 사람은 되고 이러던데 죄와 상관없이 그 현재 이번에 민주당 절차 과정도 저 같은 제3자가 볼 때는 왜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는지 예. 이런 걸 알 수가 없고 아마 그건 보이지 않는 어떤 힘들이 작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최고위원회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말씀하신 가운데 이 시점에서 복당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 그 전에는 어떤 경쟁의 상대 당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우리 도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다가 지난 총선에서 정당 투표에서는 1위를 한 조국혁신당의 출연 이후에 조국 대표의 어떤 발언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경쟁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피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더 어느 인사가 복당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경선도 치열하겠습니다만 본선에서의 경쟁 구도가 새로운 민선 9기 선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방선거가 2년 뒤에 펼쳐지지만 지금 벌써부터 관심 정가에서 관심의 대상은 조국 혁신당이 과연 얼마만큼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에 있고 예.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는 경선에서 탈락한 이런 분들이 또 조국 혁신당에 또 갈 그런 개연성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척도가 지금 10월 18일 날에 치러지는 그 재보궐 선거 아닙니까? 예. 영광군수, 전남 영광군수, 곡성군수, 그리고 경기도 인천의 강화군수, 부산의 금정구청장 네 군데가 단체장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예. 일단 호남에서는 2군데입니다. 그래서 이걸 벌써 민주당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조국혁신당은 뭐 저희 내려놔서 여기서 살다시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바로메트가 될 것 같은데 예컨대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서 경선 탈락이랄지 또 당 복당이 허용되지 않은 그런 분들은 이리 갈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예. 아까 이야기한 임정엽 전 완주 군수 같은 경우는 본인하고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본인은 보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계속 심사 이렇게 결정이 된 거다. 그 보류 뭐 유부 그것이 아니다. 그 표현보다는 그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심사를 이어가는 걸로 돼 있고 다음 이제 최고위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 풀어갈지 이제 그게 남아 있는데. 글쎄요, 뭐 이건 뭐 전망에 대해서는 50대 50으로 보는 관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될 걸로 보는 측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측도 있고, 다만 이제 계속 심사를 이어가는 걸로 됐기 때문에 계속 심사라는 것이 보려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렵죠. 예. 50대 50은 의견이 아니에요. 혁신당 입장에서 네. 민주당의 복당이 안 된 인사들을 과연 영입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관심사고 조국 혁신당이 어떤 인사들로 지방선거를 준비할 것인가 사실은 뭐 지역구가 없는 지금의 비례의 12명의 조국 혁신당이 지방선거를 어떻게 조국 준비할 것인가. 혁신당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제 우리 정도상 도당위원장이 예. 최근에 이제 뭐 영입하려고 저 주변 누구도 영입하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안 갔다고 하던데 그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많은 후보를 내겠다고 했지만 예. 뭐 물론 정읍에 보궐선거가 있으면 낸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예, 이제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 주소를 막 옮겼대요. 들리는 이야기는. 갖고 법률 서류가 전달 안 되게 막 그 변호사 조력을 받았겠죠. 그 핑계겠죠. 그러니까 지금 1, 2심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내서 보궐선거가 지금 없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 민주당 탈당자라든지 공천 탈락자는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막상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양당 구도잖아요. 예. 양당 구도다 보니까 조국 혁신당 의원들이 뭐하고 있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초기에는 막 대중 집회를 통해서 존재감을 알렸지만 국회의원들이 대중 집회를 계속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몇 가지 뭐 탄핵이나 이런 것들을 이슈화를 시켰는데 검사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됐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뭐 이런 과정이 오다 보니까 현재의 조건 속에서 물론 정기국회에서 뭐 국가면 이런 데서 스타가 나오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예. 그러기 전까지는 좀 한 자릿수 지지율대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정치에 입주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뭐 민주당에서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조국 당을 통해서 출마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돼버렸어요 현재.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전라북도 도당이 도당위원장이 있고 몇 사람은 있지만 그런 조직적인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조직적 토대가 전혀 갖춰지지 못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마무리 말씀 우리 이경재 의원님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한마디 더 붙여낸다면 일단은 선택지가 조국 혁신당이라고는 선택지가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예, 유권자 입장에서는. 네, 유권자 예. 입장에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올해가 넘어가면은 바로 이제 지방선거 전국으로 모두가 이제 바뀌어질 것 같은데 예. 역시 우리 전라북도가 처한 현실 또 정치 역량에 대한 어떤 반성 이런 측면에서 정치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9월 국회가 이미 열렸지 않습니까? 국정감사는 정말로 그 끌로 파고 적으로 쪼는 그런 식으로 국정감사를 통해서 잘못을 파헤쳐야 되겠고요. 예. 특히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보면 예산
정액이 가장 좀 필요한 부분이고 특히 작년에 SOC 부분이 많이 감축됐고 시간이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정액을 시켜가지고 보완하는 그런 기능 역할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북일보 이기영재 개건논술위원,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영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